코스닥 인버스에 기반이 되는 코스닥 150 차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락하는 도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는 5일선을 회복하게 되면 반등이 좀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요. 이제는 이제 21선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노란색 21선인데 지금까지는 21선 한 번도 못 넘으면서 떨어졌습니다. 5일선은 이때도 한번 돌파했다가 두 번 돌파했는데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여러 번 보셨을 때 더 나중에 돌파하는 애는 좀 반등이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아직은 이제 직선 추세상으로는 아직은이긴 하죠, 그죠? 여기를 뚫어야만 21선까지 돌파되면서 이제 여러분이 바라는 게 이제 V자라고 하죠. 이게 V자까지 하는데 이게 약간 변이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약간 한 번 더 너무 에코프로임이나 달려드는 개미가 많을 경우, 에코프로에 달려드는 시총상에 달려드는 개미가 많을 때는 한 번 더 조금 하락한 액션 취하다가 이거를 여기서 조금 시간차를 두고 뚫을 때 한 번 더 눌린 다음에 21선을 여기서 뚫을 때 이때는 훨씬 더 강합니다. 이때는 진짜 반등이 더 큽니다. 그런 패턴도 하나는 생각해 두시고, 진하게 하려면 쌍바닥까지 가게 되는데, 근데 이 추가 반등 여부는 나스닥과 맞물려야겠죠. 나스닥이 좀 다음 주에 계속 올라준다면은 20선 돌파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급락했을 때 이제 주목을 하게 되고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하락이 멈추면은 이 짧은 기간에 낙폭과대들이 너무 크게 튀어오르거든요. 막 10% 20% 최근 요 반등 기간에 30% 튀어오른 애들도 있을 거고, 며칠간.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본격 반등이 시작되면은 업종군이 좀 바뀌면서 다른 애들이 또 추가로 급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22선 돌파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설사 못 넘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옆으로 끌다가 돌파되는 때, 2차 전지 중에서 급락은 했지만 매집이 안 풀리는 애들은 다시 크게 급반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미들이 너무 고점에서 폭주한 애들은 조금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반등이 지금도 며칠간 엄청 나왔죠. 2차 전지 반등 많이 나왔는데 약간 좀 둔화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 작전주 경험사 개별 종목 얘기하는 겁니다. 개별 종목이 마이너스 70% 가까운 오타입니다. 하락은 50% 가까운 반등이 보통 있어 왔다. 이게 근데 뭐 이미 며칠간 20%까지 나온 애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있어봐야 추가로 한 20% 정도일 수도 있겠죠. 50%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보면은 추가 상승 4인방 있죠. 에코프로 BM LNF, 첨보, 포스코프치온 같은 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은, 근데 문제는 얘네가 동반 작전이라는데 쩐이 되려는가? 동반 작전이라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정도까지 반등을 시켜버리기에는 좀 너무, 그러니까 대외 여건이 받쳐줘야 돼요. 나스닥이 어느 정도 추가로 상승해줘야만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나스닥도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코스닥 인버스를 개미들이 워낙에 몇 조 단위로 베팅하는 바람에 개인들의 코스닥 어디로 지르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반등폭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얽히고 설켰어요. 그 4인방이 다 주식선물에 들어가 있고, 주식선물 베팅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인버스나 코스닥 레버리지와도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개미들이 금리 동결 이후에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 보세요. 개미들이 11월 2일부터죠. 금리 동결 이후에 ETF까지 보려면 전체로 해야 되고요. 전체로 바꾸고 나니까는 여기에 5위에 들어와 있는 게 이게 희한하다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틀간이라. 근데 레버리지를 매도하고 있어요. 코스닥도 매도하고 있고 레버리지, 이게 의외라는 거죠. 왜 개미들이 소폭이지만은 왜 요금 꽤 커요. 왜 개미들이 이런 지점에서 하방 베팅하지? 이러면은 이 기조가 더 심해지면 또 모릅니다, 여러분. 게다가 고포스까지 왜 이러지, 개미들? 이게 서학개미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서학개미 지금 반도체 서학개미도 약간 이상하긴 하지, 혼조니까. 필반도체는 상방 베팅하고 나스닥 100은 지금 하방 베팅. 이틀간 얘기하는 겁니다. 이틀간 목금. 금리 동결 후 개미들의 심리.
어쨌건 간에 이게 많이 모인, 그러니까 이틀간의 금액은 크지 않으니까 5일간으로 봤을 때 5일간의 인버스가 상위는 아니지만은 레버리지는 처분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한 달하고 3개월은 상방 폭주입니다. 개미들 한 달간에 이게 여기 레버리지가 여기 들어 있어요. 금액도 엄청 커. 곧버스 매도한 금액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 3개월 다음에 당연히 금액은 더 커질 텐데 점점 더 상위로 올라옵니다. 개미들이 얼마나 3개월간 상방에 베팅했다. 그래서 저는 이틀간은 좀 지금 살짝 이상한 모습 보이지만 저는 아마도 결국에는 또 상방에 베팅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방에 베팅 안 하면은 반등이 클 거고, 상방에 너무 많이 또 베팅하게 되면은 반등은 작을 거고,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개월간도 지금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다 인버스는 팔고 곧버스 팔고, 심지어 코스닥 곧버스까지 매도 들어와 있죠. 또 그 와중에 또 포스코가 또 위에 있어. 그죠? 포스코는 제2 삼성전자가 될 겁니다. 2020년도에 오르다가 말았던 반등하겠지만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외국인이 망할 듯이 매도하고 있어요. 자, 6개월 볼까요? 6개월은 얼마나 변했을까? 6개월은 개인들이 6개월까지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연초에는 상반기 때는 약간 하방 베팅 기조였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는 연초에 베팅했던 거를 지금 이렇게 처분을 한 겁니다. 레버리지가 아직은 상위에는 올라 있지 않지만은 금액은 더 커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얘가 문제다. 지금 다 얘네들도 왜 떨어졌겠어요? 6개월간 개미들이 폭주하고 나면 늘 이렇다. 그리고 이제 매물대 차트를 보면 어디가 저항이 제일 심할 거냐면요,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 이게 매물대거든요. 매물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 이 구간이 제일 좀 많죠. 이 구간하고 이 두 구간이, 이 매물대가 가장 최근에 많이 있는 이 두 구간을 뚫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반등 오더라도 특히나 이쪽 부분에 맞고 떨어지는 거, 예전처럼 어차피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반등은 한 50% 전후 정도까지 나오게, 그렇게 되면 절대 여기를 다시 넘기기 쉽지가 않습니다. 윗골을 달렸고, 그래서 코스닥 반등은 좀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로 나오던 옆으로 갔다가 나오던 간에 이 언저리에서 끝나고 다시 재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차피 이 기관들이 코스닥도 엄청 장난친 건데, 2차 전지로 장난을 친 건데, 그러면서 개미들 다 개박살이 난 건데요. 코스닥 인버스나 레버리지 반대 방향 개박살이 났는데, 그 생각은 들어요. 지금 6인방 금양하고 에코프로까지 넣으면은 기존 4인방에서 6인방, 뭐 7인방, 이수화학 그런 애들 넣으면 다 7인방, 8인방 되는데 걔들이 다 시총상위로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 중에 매집을 풀지 않고 급락을 시켰지만은 거래량은 고점에서도 작고, 포스코 DX가 약간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다른 애들보다 적어요. 그래서 좀 왜곡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또 그 매집이 덜 풀린 애들을 통해서 급락을 시켰지만은 여전히 주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많이 매석한 그런 종목에 있어서 또 급등한 애들이 엔비디아처럼, 나스닥의 엔비디아처럼 그런 식으로 좀 왜곡해서 좀 많이 끌어올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지, 그건 좀 보겠습니다. 근데 절대로 제가 볼 때는 그 4인방 전부가 다 크게 오르지 못해요. 그거를 다 50%가 넘게 반등시킬 쩐이 아닌가? 또 미친 듯이 펀드로 또 개미들이 돈을 넣으려나요? 어쨌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시금 여기를 넘지는 절대 못할 것 같고, 반등이 좀 많이 나오더라도 한 이 정도에서 꺾여 내려오게 될 것 같다. 이 반등의 진행의 상황은 개인들이 또 어디에 폭주하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 동결 후에 이틀간에 좀 개인들이 오히려 하방에 폭주하게 되면은 반등은 오히려 조금 더 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3개월간 6개월간 누적이 워낙에 상방이라서
근데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떨어져서 레버리지가 급락을 했겠죠. 그죠? 코스닥 레버리지를 이렇게 한번 급락을 시켜 놓으면은 지수가 다시 올라도요.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미 성공한 거야, 제가 볼 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떤 분이 여기서 코스닥 레버리지를 폭주를 했어요. 코스닥 주가가 다시금 여기로 간다고 쳐요. 그럼 코스닥 레버리지를 샀을 때랑 같은 가격이 오면은 코스닥 레버리지가 다시 본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본전이 안 된다고요. 10에서 10%가 조금 넘게 까입니다. 이게 여기에 기관에 장난질이 있습니다. 이게 코스닥 인버스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죠. 10% 전후로 좀 많으면 10% 넘기도 하고 특히나 고버스 계열이나 TQQQ 그 세배 계열은 더 심해요. 5에서 10%를 까인다. 그냥 몇 조 원, 조단위 1조 원도 아니에요. 엄청 커요. 연초에 이 베팅한 게 개인들이 그 쌓인 게 엄청 크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레버리지 곱버스 이렇게 교차하면서 들어가가지고 그 상하방 베팅이 조단이 제가 정확히 계산 안 해봤는데 한 4조 5조 넘을걸요. 거기에서 한 10%를 그대로 떼어서 기관들이 가져가 버린다. 이건 밑장 빼는 건데 예를 들어 4조 원에 10%면 얼마예요? 4천억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뜻이 있다. 이렇게 진행시키는 데는 기관님들의 뜻이 있고 저는 이 기관들의 이 2차 전지 작전하고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를 전면에 내세운 그것도 그러니까 배터리 아저씨는 사실은 보니까 약간 위법성이 있더만요. 요번에 본인이 뭘 운용을 했더라고요. 위법성인데 그분은 뒷배경에 제가 볼 때는 기관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 2차 전지 이렇게 한 그 뒷배가 에코프로빔 등등의 뒷배가 기관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동향이 약간 설명 안 되는 게 있어서 거기에는 약간 명동 사채나 개인 큰 손해 물량이 있는데 뭐 그쪽 관계되는 분일 수도 있는데 심증입니다. 이거 절대 아닐 겁니다. 절대 아닐 겁니다. 심증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공매도 세력을 오해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펼치는 것 뿐입니다. 이거를 뭐 심증은 99%인데 물증은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데 조사를 할 수가 없죠. 수많은 개미들이 옹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처럼 왕건이 세력은 죽지 않는다. 조사도 안 받습니다. 현재는 21선 돌파를 보십시오. 21선 돌파되면 조금 더 간다고 보시고 아직은 근데 MACD 하향해서 상향왔던데 이런 지점에서는 그건 알아들어서 너무 많이 급락을 하면은 MACD 상향 신호까지 기다리면 좀 늦습니다. 5일선에서 일부 상향하고 20선 넘으면 점점 상방으로 가야지. 보시다시피 MACD 상향인데 여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향 전환이 좀 아래에서 뜨게 되죠. 여기서는 한 이쯤에서 뜨게 되는데 좀 늦죠. 이걸 기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이 떨어졌을 때는 5일선만 회복돼도 이런 지점에서 다시 줄이더라도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겁니다. 아니면은 분할로 조금 늘려가든지요. 그런 식으로. 이건 맞추기 힘들겠지만 제 느낌상으로 반등은 좀 더 이어지겠지만은 아주 강한 강도로 이어지기에는 조금은 개인들의 상방이 쌓인 게 조금 그럴 것 같고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좀 더 반등을 이어가지 않을까. 오히려 이번에 21선을 못 넣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오히려 조금 더 끌어내리면서 이후에 21선 조금 아래에서 돌파되는 이거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확대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21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으로. 근데 지수가 조금 지지분이 나거나 조정하면서 약간 눌린다고 쳐요. 다음 주에 나스닥이 오르면 안 그러겠지만은 그러면은 21선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거고 여기서 이쯤에서 이렇게 뚫었을 때 그러면은 요런 지점이 추가 상승 신호를 보는 시점 이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레벨이 낮아질 수가 있거든. 쌍바닥이 되면은 나중에 21선은 더 아래에서 뚫게 되니까 여기서 뚫게 되겠죠. 21선이 지금 끌어 내려줘 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 정도에서는 그대로 뚫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에 급락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21선 일단 뚫으면은 추가 상승 신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코스닥 인버스도 5일선 회복되고 21선 회복되면 점점 줄어가는 건데 제가 이번에는 좀 5일선 회복됐을 때 조금 많이는 줄이되 그래도
조금은 남겨둬야 된다. 왜 21선 회복 안 됐으니까. 그래서 잘 대응하셨으리라 보겠습니다. 21선을 뚫게 되면 이걸 뚫게 되거든요. 요거는 추가로 오르게 됩니다. 여기 뚫게 되면 제 경험상으로는 그거 알아두시고 대응한다고 보시고 코스닥 레버리지에 폭주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코스닥 레버리지 굳이 하고 싶죠. 왜냐하면 2차전지 아직도 버블이거든요. 뭐 반등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50%가 평균이지만은 30%가 나오고 끝인다고 생각하면 이미 한 20% 올라지 않습니까? 저점 대비 2차전지 반등이 20%가 나왔다고요. 급반등이. 그러면 향후에 한 10%더 오르다가 꼬라박힐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그죠? 평균적으로는 앞으로 한 20-30%더 올라야지 정상이고 50%보다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일부 종목은. 하지만은 일단은 버블이라는 점에 있어서 2차전지가 버블인데 코스닥이 지금도 저평가냐? 아니거든요. 만약에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 레벨 정도의 어떤 PER이나 그런 걸 구가하고 있다면은 레버리지라도 고려를 하겠지만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코스피가 낫겠죠. 차라리 가치상으로 보면 물론 코스닥이 더 크게 반등하겠지만 낙폭과대가 늘 반등은 크게 하지만 참 어렵죠. 이게 가치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작전성 수급으로 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어려운데 저는 근데 코스닥 레버리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인버스 조절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라고 여전히 코스피에 저평가 종목들 많잖아요. 그죠? 코스피 위주로 담아가는 방향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코스피 설명은 또 이 영상 이후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